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노란색 철덩이 위에 큼지막하게 박힌 세 글자 CAT. 대부분 사람들에게 카터필러는 그냥 굴삭기 만드는 회사, 불도저 회사 정도로만 기억됩니다. 그런데 2025년 다우 지수에서 수익률 1위를 달린 종목이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아니고 바로 이 카터필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이 도로 공사나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그 전기를 만들어주는 발전 설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많이들 모릅니다. 오늘은 노란 굴삭기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카터필러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터필러, 뉴욕 증시에 상장된 티커는 CAT. 1925년에 설립되어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 인프라 현장을 파고 다닌 회사입니다. 지금 카터필러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문장은 단순합니다. 세계 최대의 건설 광산 장비, 디젤 가스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디젤 전기 기관차 제조사, 도로를 밀어버리는 불도저, 도심 한복판에서 땅을 파내는 굴삭기, 지하 깊숙이 들어가 광석을 퍼올리는 거대한 광산 트럭, 발전소에서 돌아가는 초대형 엔진과 터빈, 그리고 기관차까지 우리가 인프라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현장 한가운데 노란색 CAT 로고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거대한 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터필러가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한 손에는 건설과 광산 장비, 다른 한 손에는 에너지와 발전 설비,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모든 걸 돈으로 연결해주는 금융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 광산 장비부터 보겠습니다. 건설 장비와 자원 사업에서는 우리가 떠올리는 바로 그 그림이 펼쳐집니다. 도로를 깎는 불도저, 아파트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굴삭기, 철광석과 구리, 리튬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덤프 트럭, 빌딩, 도로, 항만, 광산, 댐 같은 인프라 사업마다 자연스럽게 껴있는 이름이 바로 카터필러입니다. 하지만 요즘 카터필러를 진짜 다르게 만드는 축은 에너지와 운송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발전소에서 돌아가는 대형 디젤, 가스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선박과 기관차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 장치들, 그리고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를 먹여 살리는 발전 설비까지 GPU를 수천, 수만 개 꽂아 돌리는 AI 데이터 센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전기를 먹는 괴물입니다. 순간 정전이라도 나면 GPU 몇 억 달러어치가 통째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는 항상 비상 발전기와 상시 발전 설비가 따라 붙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옆 전기 공장을 카터필러가 통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조금 보겠습니다. 2024년 카터필러의 연 매출은 약 648억 달러. 전년보다 매출은 약간 줄었지만 가격 인상과 효율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은 2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량은 다소 줄었는데도 덜 팔아도 더 남기는 구조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 분기 매출 176억 달러. 작년 같은 분기보다 두 자릿수 성장, 회사 역사상 최대 3분기 매출입니다. 특히 에너지 운송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뛰었고 그 안에서도 발전용 설비 매출이 30% 안팎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입니다. 경영진은 실적 발표 자리에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 트렌드가 회사에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직접 말합니다. 이 실적 덕분에 카터필러 주가는 2025년 들어 급등했고 지금은 한 주당 570달러 안팎, 사상 최고가 부근에 오르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왜 이 회사가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카터필러의 장기적인 성장 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텍스트의 이미지, 영상, 음성까지 붙을수록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GPU만이 아닙니다. 그 GPU를 24시간 끊김없이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엔진, 터빈, 발전기,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영역에서 카터필러의 이름이 갈수록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 인프라와 광산 투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후 인프라 교체 및 신흥국 도시화,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각종 자원 채굴,
이 모든 것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중장비와 광산 장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경기와 원자재 가격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지만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깎고 쌓고 캐야 한다는 전제 아래 카터필러 장비에 대한 장기 수요는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는 관점이 많습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과 전기화입니다. 카터필러는 여전히 디젤 엔진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안쪽에서는 조금씩 몸을 바꾸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지하 로더, 주행 중에도 트럭에 전력을 공급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체 연료와 하이브리드 솔루션까지 많이 태우는 엔진에서 같은 일을 하되 덜 태우는 엔진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넷째, 자율주행과 디지털 중장비입니다. 카터필러는 광산용 자율주행 트럭을 이미 수백 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이 트럭들이 달린 거리와 옮겨 실은 광물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라이다 업체와 협력해 건설 광산 장비의 자율 기능을 더 키우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도로 위에 자율주행이 사람을 싣고 다니는 기술이라면 카터필러의 자율 장비는 광산과 공사 현장에서 흙과 돌을 실어 나르는 기술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카터필러는 구조적으로 경기와 사이클을 크게 타는 기업입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거나 광산 투자가 줄어들거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주문과 매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와 정책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관세 때문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회사가 직접 했고 실적 발표에서도 원가 압박의 원인으로 무역관세 이슈가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ESG와 평판 리스크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카터필러 장비가 논란이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카터필러는 기회도 크고 리스크도 분명한 인프라 기업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 회사가 주는 메시지는 꽤 명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AI, 전기차, 멋진 앱, 반짝이는 서비스 화면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와 철덩이 인프라는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고 있지? 카터필러는 그 질문에 대해 거의 100년 동안 손을 들고 있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굴삭기를 팔고 광산 트럭을 팔지만 그 옆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를 책임지는 엔진과 터빈을 팔고 있고 전기화, 자율화, 에너지 전환이라는 다음 단계로 조금씩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카터필러를 사라, 팔라가 아니라 AI 시대에 위에 뭐가 올라가 있든 바닥에서 받쳐주는 인프라 기업들은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챗봇과 앱, 그래프일지 몰라도 그 뒤에서 돌아가는 건 굴삭기, 광산 장비, 엔진, 터빈, 변압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 바닥을 누가 잡고 있는지 한 번쯤 짚어보면 시장 지도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 위에서 카터필러라는 이름은 노란 굴삭기 한 줄로 끝내기에는 꽤 묵직한 존재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기업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